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 영상은 헤이북클럽을 만들어가는 영상을 업로드함에 있어서 프리뷰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썸네일에 있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고 점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영상을 바로 시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카코노 만년필 영상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라이브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2025년도에 들어와서 헤이 북클럽이라고 해서 작은 독서 모임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운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헤이 북클럽 1기 분들이 모여주셨고, 벌써 세 번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첫 번째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 독서 모임을 가졌고 그다음 2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카프카의 변신 독서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먼저 리뷰하기에 앞서서 헤이북클럽 1기 응원해 주신 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되게 사연이 깊기도 한데 먼저 장소 제공을 해주신 베스트 팬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처음으로 베스트 팬 측에 문의를 드렸었어요. 카페에서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한 점들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오시는 분들은 분명 음료 비용을 또 지출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좀 조심스레, 왜냐면 베스트 팬에서는 이것저것 행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너무나 흔쾌히 또 장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베스트 팬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덕분에 너무 편하고 재미있게 독서 모임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 엄청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을 해주신 베스트 팬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퍼 블랭크스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마침 독서 모임을 계획하고 있을 때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더니 너무나 흔쾌히 또 그 노트 지원을 그리고 이 노트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인데 또 고를 수 있게 또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노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셨고 또 흔쾌히 또 지원해주시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게 이 노트를 또 너무 열심히 잘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분의 2 이상을 후기, 이 노트 두 권에 대한 후기로 다 써주신 분도 계시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사람이 많다. 제가 독서 모임을 그냥 우연치 않게 만들기만 했는데, 오히려 감사를 제가 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트 지원을 해주신 페이퍼 블랭크스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또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리뷰의 의무 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잘 사용해주기만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리뷰의 의무가 없기는 했었어도 언젠가는 이 노트들 제가 어느 정도 3분의 2 이상 정도 사용을 다 마치게 되면은 리뷰를 해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금 페이퍼 블랭크스 매장이 파주에 얼마 전 3월 초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멋있게 잘 공간을 마련을 하셔서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가봐야 되긴 하는데 가서 찍어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긴 하는데 혹시 언제 서울에서 파주 들리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주소랑 링크
이 화면이랑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다녀오실 분들은 구경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주에 또 구경할 데가 되게 많으니까. 페이퍼 블랭크스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트 너무 잘 사용했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1월달 독서 모임 끝나고 2월에는 1월 독서 모임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고 2월이 지났으면 3월 중에 이제 2월에 대한 책 리뷰를 올리고 이런 순서로 업로드를 빨리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핑계를 조금 대자면 제가 숙제가 너무 많은 시간이었어요.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도 숙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짬짬이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걸 뭔가를 마친 후에 그 다음이 또 진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가 조금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리뷰를 업로드할 순서를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그 순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 순서대로 업로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먼저 영상 만드는 대로 업로드 할 것인가 아직까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난 라이브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독서 모임에 대한 영상은 원고를 쓰고 내용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이런 리뷰형 영상이다기보다 편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형식으로 너무 깊지 않게 리뷰를 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릴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또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8분보다 더 많이 모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시게 된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매달 책을 읽어 나가고 싶으니까 책을 좀 공유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헤이즈 북클럽 1기, 2기, 3기, 4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끌고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학적인 어떤 깊은 소양을 원하시거나 깊은 감상을 원하신다면 이 북클럽의 후기는 아마 맞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후기들이 검색을 하면 또 다양하게 영상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저는 헤이 북클럽 1월 달에는 책을 이렇게 읽었다. 2월 달에는 여러분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기록하는 정도로 여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임의 취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작년이었죠. 우주유형이라는 문구 페어 같은 행사에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뭔가 헤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되게 그전에는 이런 인스타나 유튜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개인주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운영이라고 얘기하기도 쑥스럽긴 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그 여러분은 훨씬 더 친근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몰랐었어가지고 정말 엄청 깜짝 놀라고 또 제가 엄청 낯가림이 심한 게 병적으로 심한 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때가 800명인가 다녀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을 한꺼번에 뵙다 보니까 멘탈이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만났던 얼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가고 뭔가 주고 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주셨지? 기억도 안 나고 아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녀와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조금 더 뵐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을 다 만나는 건 제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에너지 선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뵙는 거지만 그 한 분 한 분한테 뭔가 제가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갔다 와서 아쉬운 부분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독서 모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의외로 책을? 늘 그렇듯 책을? 작년에 독서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독서량이 떨어졌지? 하면서 많이 좀 한탄을 하기도 했었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또 엄청 독서량이 떨어졌어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복합적으로, 그러면 독서 모임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독서 모임을 서울에서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문구 행사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갈 수 없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가고 싶은데도. 여튼 정리를 해보면 독서 모임을 서울에서 먼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서 분기별로 나눠서 12월 달까지 4번을 운영을 해보자. 올해 계획은 그렇게 하나를 잡아봤거든요. 근데 헤이북클럽 1기 분들 모임에서 이제 세 번째 모임까지 마친 후기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시간을 빼서 서울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너 체력을 너무 믿었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아침 10시에 이제 모임을 시작해서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두 타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분씩 총 8분을 뵙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딱 그 인원수 한정을 둔 이유는 제가 만나 뵙는 시간 동안 그 네 분한테는 이제 제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5분이 되는 순간 뭔가 3명씩 나눠지면서 뭐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분까지는 제가 잘 서로서로 그냥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분으로 한정을 두고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오후반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딱 이어서 가거든요. 어쨌든 10시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 끝나고 4시쯤에 모임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점심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근데 뭐 한 끼쯤은 여러분 저 보면은 좀 며칠 굶어도 끄떡없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한 끼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4시쯤에 끝나면 이제 서울에 간 김에 저는 그 시간에 대해서 뽕을 뽑아야 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것도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업상 이 기간 맞추고 공기 맞추고 스케줄 맞추는데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나면 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또 이쪽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또 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시간을 절약해서 쓰면 또 보람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말을 하루 빼먹게 되니까 그 주말마다 또 제가 하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뭔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루틴으로 하던 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약간 고민을 하면서 지금 3월 달이 되어서
이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그리고 3월 헤이 북클럽 2기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책을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왜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모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왜 그 문장을 못 봤지? 나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면서 책을 읽고 나서 혼자 리뷰를 하든 다른 사람의 리뷰를 들어보든 또 얼마 기간 지나서 그 책을 생각하든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리가 안 좋나? 멍청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책을 읽고 뭐 잘 기억하는 방법,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우리는 항상 뭔가 완벽하길 원하는 건 아닐까 반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다 기억해? 어저께 내가 뭐를 했는지, 어저께 내가 뭐를 먹었는지도 직접 경험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간 위로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이 낯설고, 심지어는 독서 노트까지 정리를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약해보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머릿속은 또 안개처럼 뿌옇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상 입은 적이 저희 많잖아요. 저도 가끔이 아니라 엄청 자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읽은 책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잊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의 책이었지 하기는 했지만 그 책 속에 뭐 마음에 와닿았던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동안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게 된 계기 그리고 요령 그리고 어차피 모든 상황은 기분이 다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따르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좀 가볍게 생각하기로 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지지 않으실까 싶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덜 심각하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제가 난독증이 왔을 때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 난독증이 왔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난독증 때문에 이렇게 만년필을 쓰게 됐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때였어요. 제가 언뜻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이제 마음에 뭔가 아프게 찌르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난독증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아니면 난독증을 극복하다 보니 만년필을 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쉽게 꺼내지 못할 시기였어요. 그때쯤에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난독증 때문에 엄청 속상해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영원히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기도 힘든데 책을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되게 속상해하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욕심을 부릴 때 제 마음은 책을 읽고 내용을 좀 더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책을 읽고 책을 좀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던 점이 있었는데 난독증을 또 겪게 되면서는 그 욕심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책을 읽을 수도 없는데 무슨 책 내용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어 이러면서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되니까 책을 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독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년필로 필사를 하면서 난독증을 극복을 했고, 그다음 예전같이 속독으로 빠르게 이제는 읽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극복을 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점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반대로 속독을 못한다고 속상해 한다기보다 속독을 안 하니까 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로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아침마다 필사를 아직도 계속 하면서, 다시 언제 또 난독증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니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년간 제가 지금 평일 아침 필사를 이어가고 있죠. 꾸준히. 이 시기에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어떤 라디오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라디오에서 한 꼭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지금 당장 표시가 나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눈빛과 당신의 걸음걸이가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 라디오 속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공감을 했거든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거는, 그 여러분도 그 본인의 눈빛을 거울 속으로 한참 들여다볼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저는 가끔은 아니고 솔직히 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면 눈이 좀 반짝일 때가 있고, 썩은 동, 썩은 동태눈깔 같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뭔가 좀 반짝반짝하게 살고 있으면 눈빛이 좀 살아있고,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으면 눈빛이 다 죽어있고를 좀 본인 스스로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품 바를 때 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요즘 전두엽을 쓰는 시기다, 쓰지 않는 시기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시기다, 내가 의욕적으로 살고 있는 시기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그 눈빛이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읽는 시기에는 바뀌겠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어, 그냥 건들건들하게 걷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차분하게 걷지 않을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걸음걸이는 단지 걸음걸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 같은 거나 매너나 배려와 공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책을 읽기 전에 저와 읽고 나서의 저는 분명히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리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읽지 않은 책들의 제목이 가져다주는,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구매를 할 때 했을 때 그 제목이 가져다주는 그 소스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제목을 읽기 전에 당신과 책 제목을 읽은 후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나와 3년 후에 저는 지금도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책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스스로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말자. 속상해하지 말자.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내가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리뷰까지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기억 못하면 어떡해.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뷰할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 속된 말로 여러분 일기도 그렇잖아요. 일기도 내가 어느 날 막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다시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다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책 읽고 독후감 쓴 것도 아니 뭐 이렇게 이날은 글을 잘 썼어? 이런 날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날들이 가끔 찾아왔다 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개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타인이 이야기하는 책을 내가 이렇게 100%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또 비슷한 결로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같은 결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뭐 가을 운동회 때 뭐 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아니면 중학교 2학년의 여름방학 때 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시는지 아마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아, 내가 초등학교 1, 2, 6학년까지 다녀서 잘 졸업했다 하고 초등학교 때 특정했던 몇 가지 추억만 기억나지. 초등학교 4월 17일 날 내가 뭐 했나 이런 거는 일기를 딱히 써놓지 않은 이상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저희.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6년을 꾸준히 담임으로 해서 저희 어떤 감성이 남는 것 같아요. 감정이 남는다고 할까요? 운동회 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 누군가한테 내가 응원도 받아보고, 누군가를 응원도 해보고, 협동해서 어떤 미션도 같이 풀어보고, 대학교 때 조별 과제도 해보고, 뭐를 했는지는 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쌓인 일련의 기억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쌓여가면서 저희한테 어떤 힘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딱히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조각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하고 헛된 시간이 없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큐처럼 조금 생각을 하자고요. 아큐처럼 정신승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읽은 책들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그 책들이 곱게 곱게 잘 쌓여서 분명히 비옥한 영토를 이뤄주고 있을 것이다. 나한테 비옥한 영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헤이북클럽을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했던 책 온라인으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던 책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하나씩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비록 책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혹은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더라도 혹은 읽으려고 책은 샀는데 몇 년째 못 읽고 책꽂이에 꽂혀만 있더라도 저희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 가보자고요. 그럼 다음 이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첫 번째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